자, 비중을 오늘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콜이던 푸시던 일단 확정을 하지 마시고 1주차, 금요일, 2주차, 그리고 3주차, 4주차 목요일이 만기입니다. 목요일이 만기인데 여기서부터 시장에 풀어나간 것과 몇몇 풋을 보면 그러다가 목요일 정도부터 시작에 풀기 시작했어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쪼그라들기 시작했죠. 그랬다가 엄청 3, 4일 쪼그라들었죠. 그러다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월요일부터 끝났는데 지금은 더 쪼그라드는 구간이 길어 보여요. 근데 LP는 당연히 시장에 안 내놨다. 그러면 당원은 끝난 거예요. 시장에 LP가 내놨습니다. 내놨다라는 건 등락이. 자, 마지막은 그냥 예를 들을게요. 어떻게 될지 예를 들으면 자, 경기가 좋지 않을다 했을 때 모든 종목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자금을 투여하면 선별적인 몇몇 종목들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또 한 번 더 큰 자금을 넣으면 정말 선별된 몇몇 이슈에 의한 자금. 근데 이게 지금 RP를 여러분 지금 이 자금이 주식시장에 몇몇 개인들이 들어가잖아요. 자, 이 자금은 RP 회수에 대한 자금이에요. 환매 조건부 채권을 사들여서 돈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 채권업자들은 어떻게 되죠? 정말 들어가려면 프로그램에 매수가 들어가면서 채권업자들의 그 자금이 그럼 여러분 주식이랑 채권은 아니요? 채권이 전부입니다. 채권이 그 구매 욕구라는 게 환율이고요. 구매 욕구가 없어지는 것도 환율이에요. 환차손. 하지만 안전자산으로 들어갈 경우 구매 욕구가 없어져도 환차손을 이기고 채권으로 들어가는 거고 환차손이 있을 때 자, 구매 욕구가 뭐가 없이 안녕하세요. 팔고 나가버리면 거대 풋이 나오는 거죠. 즉 지금 들어가는 주식시장의 일부의 자금은 물론 개인이든 뭐든 중요한 건 이제 채권을 사들여 주는 거예요. 미국도 마진콜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수를 기본적으로만 그냥 본다 그러면 내일은 지수가 미국 지수가 어찌 되던 말던 뭐 엄청난 폭락을 하던 말던 우리 시장은 내일 10시 40분부터 자 그리고 10시부터도 있습니다. 10시부터는 내일은 10시 이제 아침부터는 600억 달러에 대한 수합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자 달러를 쓸 수가 있어서 환율을 좀 제어해 주겠죠. 그리고 10시 40분부터는 30년물 채권이 발행됩니다. 이 30년물 발행을 채권을 풀으려고 계속 연일 풀거든요. 채권을 이것저것 자 그러면 그 여러분 채권 시장이 이만하면 주식시장이 요만하고 부동산이 요만한데요. 자, 이 자금을 또 풀어주니 얘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하지만 그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데 얘가 팔고 우리 시장에서 나가는 걸 막으려고 RP를 환매 조건부 채권을 사들여주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의 금리를 폭등하는 걸 막기 위한 채권을 사들여주면 그 일부가 현금이 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자 어느 장이든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리먼 때하고는 확연히 틀립니다. 빅스의 움직임도 자 잘못 저희도 채권 종목 갖고 있어요. 저희 채권 종목들 요즘 아시죠? 채권 종목들은 대부분 자 대주주 지분이 큰 그리고 전환 시기가 되면 한 번씩 튀어 오르겠지만 자 리먼 때하고는 상태가 틀렸던 이유가 리먼 때도 똑같이 자 수합 통장을 10년 만에 달러로 갖고 왔습니다. 달러로 갖고 왔던 리먼 때가 이때예요. 이때는 이런 식으로 막바지에 바로 반등을 하진 않았지만 저점을 다지고 올라갔어요. 우리는 수합과 채권을 푼데 그 채권이 지금 코로나를 막아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자 막아버리면 근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을 풀지를 말던지 여기서 딱 끝난다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풀어야 될 채권이 또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그렇다고 풋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채권을 풀 때마다 콜을 주지만 콜이 세게 나오지는 못해요.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대신 차월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오를 때 차월은
콜은 차월이 더 셌습니다. 차월 콜이. 근데 풋은 당월이 셀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자, 풋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양쪽이 나오지 않는다. 만기 때까지 2주 동안, 아니 지난주부터 거의 거래일로 시작해서 3주 가까이 등락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차월 40%가 폭등을 할 거예요. 자, 몇몇 이슈에 의한 등락이 아니죠. 지금은 이건 리먼 때하고는 자금 흐름이 틀립니다. 자금 흐름이 완전히 틀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중으로도 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반등이라고 지켜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말해서 안 되지만 망해버려요. 디폴트 나요. 우리 채권이 가격이 이거 주식이 올라가서가 아니에요. 채권이 판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채권이 지금 여기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채권이 빵꾸가 나는 건데 또 풀어야지 된대요. 그럼 우리 시장에 누가 있겠습니까? 왜냐면 또 여기에 비중의 격차가 있으니까. 자, 미국 채권하고 우리 채권하고 지금 격차가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금리가 2배 가까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건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뭐 코로나 문제가 잘 되던 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중요한 거는 코로나가 잘 된다 그러면 우리는 콜이에요. 근데 그랬어도 이후에 지금 채권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경기가 좋지 않은데 작년까지는 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양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직접적인 채권을 풀었다가 완화 정책으로 채권을 사들여요. 그리고 미국이 마진콜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마진콜인 날 지수 좀 들어 올렸거든요. 계속 채권이 매도가. 근데 지금 미국이 마진콜 매도를 하게 되면 디폴트의 우려가 나는 거죠. 왜냐면 그 뒤로 채권을 또 풀 테니까. 자, 조기 환매 요청이 나옵니다. 우리 금리예요. 여러분 저기 아시죠?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를 4번 덜 올렸어요. 근데 미국이 우리보다 2번 더 내렸습니다. 50bp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저것 따져서는 우리가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보다 금리가 높은 게 항상 안전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 10년물 시장 금리랑 미국의 금리예요. 미국은 즉 대출 금리가 떨어졌어요. 우리는 대출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적금은 미국은 제로예요. 우리는 0.75지만. 자, 이런 상황이에요. 즉 금리가 낮다는 건 미국 채권 가격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0.611, 우리 채권은 1.560. 자, 1.560이에요. 안녕하세요. 자, KH님도 당월물에 대한 차월 해지 걸어놓으세요. 차월 해지. 그런데 당월물이 얼마던 이번에는 해지를 잡는다. 아, 근데 비중은 비슷하지만 비중만. 하지만 골은 차월이 더 셉니다. 당월 자금에 대해서 현금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다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차월은 적어도 당월에 대해서 40%. 자, 그래서 LP 움직임 잡아놓으면 아시죠? 당월이 움직이면 당연히 차월도 움직이는 거고요. 당월이 만긴 날까지 등락이 없었다 그러면 아싸죠. 차월이 튀어버리는 거예요. 당월을 가면서. 왜냐하면 공급이 시장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LP가 회수를 해서 끝난 게 아니죠.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은 좀 풋을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풋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건 풋 가격을 낮추고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풋 가격을 낮추면요 콜이 있잖아요. 풋 가격을 낮췄다는 건 또 등락이 나올 때 풋도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잡고 있어야지 돼요. 양쪽을. 자, 미국의 안전자산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선물은 지금 플러스거든요. 근데 이 미국의 안전자산은 왜 이럴까요? 지금 보이시죠? 미국의 안전자산 금리 요거보단 조금 마이너스 폭을 줄였어요. 자,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채권 미국 안전자산이 자, 방금 전에 살짝 밀렸지 108달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안전자산이. 자, 근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실 거예요. 지난번에 미국이 폭락을 했다가 제일 폭락을 했을 때는 자, 하락일 때는 110까지 올라갔는데 더 폭락을 했을 때는 안전자산이 100이라는 거예요. 덜 하락을 할 땐 선별적인 몇몇
주식들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더 하락일 때는 모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채권이 팔고 나간다는 거죠. 지금 미국은 이제 회사채를 사들이기 시작해요. 정부에서 보증서인데 우리는 정부에서 보증서 연준이 뭐 부분적으로 뭐 공사채나 이런 거를 사들일 수 있지만 확연히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 어찌됐건 미국 채권은 요 며칠 연일 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되겠지. 물론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돼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요. 채권을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푸는데 채권은 마이너스가 나는데 그 자금을 빼서 주식시장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한 방에 남아있다라는 말은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방은 아닙니다. 리먼 때하고의 움직임하고는 틀려요. 리먼 때는 자금을 한번 집어넣은 걸로 끝났는데 근데 한 방이 풋인지 콜인지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방을 아까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지만 거대풀꽃님 그쵸? 양쪽이죠. 양쪽으로 지금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풋이 세면 콜 자금은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콜만큼 밑으로 잡기가 들어가요. 지금은 충분히. 근데 중요한 거는 주식도 평단을 낮춰서는 안 돼요. 자, 하지만 ELW는 마지막 끝은 깡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익을 그만큼 빼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을 빼고 자, 더 큰 수익을 내려고 한쪽으로만 잡고 가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지금 비중으로는 자, 오늘 이런저런 기사들이 많았는데요. 미국은 자, 그래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럴 것이다 라기보다는 나와야지 끝나요. 그리고 우리 추경 재원의 부족분을 적자 국채로 발행을 합니다. 여러분 국채는 추경은 회수를 하는 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지금 RP를 회수해 주는 과정이에요. 오늘 금리가 상승을 하고 채권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내일 2차 30년물 입찰하고 추경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주식시장을 생각하지만 채권시장이 무너져 버리면 바로 금리가 튀는 거예요. 기껏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10년물 채권금리는 무지막지하게 튀어버립니다. 여기에 미국이 마진콜이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그리고 MBS 매입의 마진콜이 쇄도가 했고요. 여기에 또 하나 신흥국 달러 국제 연쇄 디폴트 위험이 바로 이거예요. 국채를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RP를 사들여 주는 거예요. 요걸 막기 위해서 RP를 환매 조건부 채권 자 RP를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서 오늘 11시에 또 우리도 내일은 30년물 그리고 수합 자금이 달러가 풀려요. 자 신흥국의 달러 표시 채권이 대개 디폴트 채무 불이행 위험에 놓이겠다. 우리 600억 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600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이 600억 달러가 제대로 되려면요. 채권이 매도가 되면 나가요. 주식시장으로 다 들어오겠다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계속 발행을 하는데 결국은 폭등이 아닌 환율 그냥 상승을 유지하기 위해선 금리가 빠져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즉 저희 입장에선 풋옵션이 나와야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콜옵션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콜옵션이 계속 나온다. 이후에는 채권은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예요. 즉 미국 채권을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미국 채권이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금리가 빠지면서 이렇게 미국이 근데 이거는 미국이 우리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우리 채권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환율이 전일보다 더 줘야 되고 환율을 상승하고 금리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팔고 나가요. 자, 그래서 비중을 지금은 깡그리 잘 잡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 딜러 그럼 주식이라는 게 종목을 골라야 되지만 저희도 채권 종목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콜이 올라가면 비중이 주식 종목 오르는 거하고는 확연히 틀려요. 지금 주식의 평단을 절대로 낮추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자 낮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채권 발행이 너무나 커요. 미국과 신흥국 간 국채 스프레드 금리 격차가 이 정도로 벌어졌을 때 디폴트가 반드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디폴트를 예고한 경우는 많다. 근데 역사적으로 자, 리먼 때도 그랬습니다. 채권이 항상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코로나가 빨리 마감이 종식이 되던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쇄 국제 디폴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 이 얘기는 미국과 우리하고 금리 격차가 자, 어땠냐면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3.2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금리를 안 올리고 2.6이었고 이렇게. 근데 미국 채권이 빠졌어요. 채권이 안전자산으로 작년 여름에 갔을 때 1.4였어요. 우리는 이게 1.1까지 우리 채권이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채권이 신흥국이 각광을 받아요. 근데 10년물 채권이 미국이 0.6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1.5가 됐습니다. 우리 채권 가격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자, 거기다가 우리 채권이 또 풀었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고 나가는 상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경을 왜 막 발행을 안 하냐면요. 돈을 찍어내면 왜 안 되냐면요. 그 추경을 어찌됐건 추경을 채권 발행을 해서 추경을 자 합니다. 그 회수는 하는이에요. 하느니 돈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바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하면 바로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럼 채권 가격이 빠집니다. 바로 이 디폴트 우려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신흥국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미국이 4월 1일 날 미국은 하물며 자, 채권을 사들여 줍니다. 회사채를. 근데 BBB 등급의 회사채를 사들여요. BBB 등급은 사실 자, 별로 안전하지 못한 채권이에요. 정크본드도 요즘 BBB 뿔을 손대지 않는데 자, 그 정도로 또 우리는 지금 사들인 상황이 아니에요. 자, 보통 금융정보 분석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신흥시장은 총 1226억 달러 규모로 달러와 국채를 발행을 했고 우리도 달러와 국채 어떻게 될까요? 외평채 발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외평채 발행했을 때가 언제부터냐면 뭐 여러 번 발행을 했지만 계속 발행을 했어요. 발행을 했을 때 기점으로 보신다 그러면 미국이 2.1일 때 우리 2.6에 해줬어요. 10억 달러. 자, 요만큼 2.65 할인이 들어간 거죠. 할인을. 근데 이게 마감을 해서 다 갚았을까요? 지금 0.6입니다. 10년물 채권이 얼마가 떨어졌는지 보십시오. 이 떨어졌다는 건 갚아야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갚아야 될 자금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한도 없이 달러를 채권을 발행을 해서 다 막을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이렇게까지 이거 자 2009년과 비교해서 633억 달러가 증가했는데 미국 10년물 금리가 자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갚아야 될 게 더 발행을 했는데 이 가운데 약 240억 달러째 국채가 올해 만기. 우리는 4월 초에. 우리 4월 초에 그래서 그럼 뭐 하냐고요? 채권 더 풀어요. 만기 들어오잖아요. 그 만기 들어오는 거 때문에 4월 초에 날짜로만 집어도 오후장의 지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알 수는 있는데 10시 40분부터 1시 사이에 내일도 수압부터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자 계속 채권 발행이 만기 채권 조기 상환에 밀려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 순식간에 미국이 지금 감당을 해도 그나마 미국 채권은 괜찮습니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채권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게 문제죠. 신흥국이 우리도 취약하잖아요. 자금이 뭐 미국처럼 많은 게 아니라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면 신흥국 국채가 연쇄 디폴트에 빠질 경우 일부 해외 투자는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해외 투자자들 그렇기 때문에 팔고 지금 나가는 상황이 자 디폴트에 저하면 신흥국 투자를 꺼려요. 그래서 채권 팔고 나가는데 여러분 이거를 순식간에 자
자, 지수 상승이라고 보셔서 안 됩니다. 저희 다 갖고 있어요. 다. 자, 다 갖고 있어요. 전부 다 콜풋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600억 달러가 내일이에요. 수합 통장, 마이너스 통장. 근데 잘 들어먹히지 않는다 하면 아시아 통화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올라갔어요. 지난번에 폭락했을 때 30원. 참, 3빅. 보통 3빅이 올라갔거든요. 300이겠죠. 틱스로는. 자, 근데 오늘 13.80이에요. 근데 내일 바로 수합이 600억이 시작을 하고 미국은 4월 1일 날 회사채를 삐삐삐 등급을 왜 사주냐고요? 부도날까봐. 삐삐삐 등급, A 등급이 아니라 삐삐삐 등급, 걔 부도 딱 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바로 경기 침체. 우리가 수합을 했는데 또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자, 평단을 주식을 낮추지 마시란 뜻이에요. 더 심하게. 자, 저희는 양매수입니다. 차월은 콜이 더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당월 비중이 4대 10이라서 차월은 자, 훨씬 더 들어가 있어요. 원래 6대 10이었거든요. 왜냐면 풋파여서 10이 아니라 풋 가격이 높고 콜 가격이 낮잖아요. 그러니 튕길 때 더 그러다 보니 근데 왜 차월을 더 들어가 있냐면요. 당월보다 콜은 당월 콜을 LP가 저가기 때문에 더 풀 수가 없어요. 고가가 풀기에는 지금 횟수가 그러니 차월을 풀었습니다. 당월 콜이 다음 주 목요일까지 등락이 없이 풋도 등락이 없다 그러면 특히 당월 콜이 안 오른다 지수가 올라도 이러면 차월이 폭등을 해버립니다. 근데 지수가 등락이 없다 여전히 그러면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 당월 풋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자, 노무라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2.2로 역성장할 수 있다. 얘네만 좀 유별 떨어요. 뭐 이렇게까지. 그렇지만 마이너스 한 몇 프로는 다 생각하고 있죠. 아시아 금융시장 개장 후 달러화 지수가 최근에 낙폭을 소폭 반납해 달러 원 환율을 끌어올렸다. 근데 중요한 건 채권이 막판에 좀 틀려졌습니다. 물론 자 문제가 환율이 올라갔지만 지금은 X1 상태긴 X1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이 자 미국 선물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시장이 강하냐고요? 자 채권 시장이 주식은 큰 10인용 식탁에 콩자반밖에 되지 않아요. 내 팔에 닿지 않으면 근데 수익이 못 나는 거예요. 그런 몇몇 자 떨어질 땐 추락하는 것은 아까 날개가 없다고 쓰셔서 날개가 없다고요? 날개를 달았대나? 그쵸? 날개가 없다. 추락 같은 것을 까먹어버렸어요. 옛날에 그 책을 아주 대학교 2, 3학년 때 읽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지수가 미선물이 올라가도 채권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차월 풋을 갖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차월 콜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미국 채권이 자 또 올라갔어요. 108.5 이렇게 되면 우리하고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이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건 아까 그건 가격이고요. 미국 금리가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금리가 빠지고 있다는 건 우리 시장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거죠. 격차가 확연히 자, 두 개의 격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신흥국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하지만 저희 양매수입니다. 한쪽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양매수기 때문에 잃을 거를 잃겠다고요. 그냥 맘 편히 비나이다 안 해야 되겠죠. 자, 미국 금리예요. 10년물. 우리 10년물 금리예요. 자, 요렇게 0.65564 정도. 자, 지난번에 정말 하락했을 때는 미국이 109달러까지 110달러 그리고 폭락했을 때 더 102달러 안전자산에서 또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금리가
1.2까지 올라버린 거예요. 채권 가격이. 저금리 이렇게 움직여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우리 채권이 최근에 계속 이렇게 1.5.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이 매도가 된다. 자, 살짝씩 지수를 들어 올릴 수 있지만 채권 푼 게 많은데. 자, 여러분 10,000원짜리 가지고 있는데 7,000원, 6,000원 계속 샀습니까? 채권은? 아니죠. 팔고 나와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절정에서는 외국인은 안녕하세요. 팔고 지금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선물이 어떻게 되든 우리 차월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비나이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차월이 더 들어가서. 근데 자, 그렇죠? 자, 아니에요. 자, 필리니아 님도 비나이다 하지 마시고 이 계약이죠. 선물을 숏을 쳐놔서 자, 근데 그 선물을 콜로 해지를 걸 수는 없습니다. 정말 채권 보고 콜로 해지를 걸 수는 없고요. 하락할 때 풋으로 해지를 해야지 돼요. 그쵸? 지금 여기서 필리니아님이 맘 편히 가려면 마이너스 난 만큼의 금만 콜 차월을 잡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은 잡지 마시고 내일이죠. 내일 10시 40분부터 11시 10분에 입찰이 끝나고 나서 채권이 자 마이너스가 나면서 프로그램 봐야 되겠죠. 프로그램 매수 올라가면 자 매수 올라가면 해야 되겠죠. 그때 한번 해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몇 가지 자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무슨 아시아 통화가 그리고 신흥국 디폴트 이거는 작년에 하락하고는 틀리다 그랬습니다. 작년은 채권 발행을 그렇게 101조 올해는 130조의 추경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단번에 끝날 게 아니라 작년에 경기 자 좋지 않아서 콜을 했어요. 근데 이번엔 코로나가 끝이 안 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지원이 리먼 때하고는 상황이 들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또 한두 번씩 이렇게 되니까 풋 이렇게 되지만 자 비중이 MBS 미국의 저 MBS도 문제가 마진콜이 마진콜 매도가 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보통 마진콜이 쇠도 우리 살짝 나왔는데 자 마진콜이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든 떨어지든 안전자산이요. 결론은 안전자산이 오르는 건 폭락을 합니다. 뭐 저희는 양매수예요. 이럴 거 깨끗이 읽겠어요. 미국 모기지은행 옆에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은행이 시작된 거죠. 우리 MBS 우리도 안심전환대출 몇몇이 은행이 3년 보유로 가지고 있는 걸로 발행을 했는데 800억을 미매각하더니 그 다음에 몇천억을 미매각해서 유럽과 자 미국의 달러로 넘겼는데 3년물을 이게 만약에 유럽도 안전자산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 빚이 그만큼 느는 거예요. 근데 자 유럽도 안전자산이 금리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 빚내서 해준 거 있죠. 우리한테는 이자 자 2% 받았는데 유럽에는 이러다가는 20% 줘야지 돼요. 이자를 빠지고 있어요. 금리가 수익률이 빠진다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안전자산 올라가요. 금리 빠지고 우리는 금리 올라가고 안전자산 빠지고 신흥국은 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MBS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에요. 매입으로 인해 미국 주택시장의 대규모 붕괴에 직면할 수도 있다. 자 마진콜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MBS 안심전환 채권 매도가 자, 안전자산이지만 매도가 즉 X1이라는 거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면 그 채권 가격에서 빠진 애들이 주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팔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이 그런 움직임이 자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바로 이 마진콜을 그냥은 넘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MBA는 당국에 보낸 서한에서 연준의 MBS 매입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비한 헤이지 포지션. 자, 우리도 RP를 사들여 준 거예요. MBS를 매입하면 당연히 자사주 매입 채권 시장에 해주니까
금리가 인상할까봐 수익 나는데 헤지 포지션으로 대규모 추가 증거금 요구, 마진콜이 발생해 주택시장의 대규모 붕괴에 직면할 수 있다. 내 돈도가 되는 거죠. 조기 환매에 들어갑니다. 자, 많은 모기지 은행들의 고객의 주택담보대출이 확정되면 금리 인상에 따른 자신들의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의 금리가 이후 오르면 돈을 받는 해지 증권사에 설정을 해뒀어요. 시장에 오르면. 근데 하지만 모기지 채권 가격이 연준의 매입으로 폭등하면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얘는 반대로 금리가 급락해서 해지 포지션 대규모 마진콜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마진콜 발생한 날 계속 600억 불 들어온다, 괜찮다, 괜찮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요것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이때부터. 근데 중요한 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나오던 어쩌던 코로나 문제는 끝난 게 아니라 채권은 계속 더 발행을 해야지 돼요. 자, 지금 미국 선물이 왔다 갔다 난리를 치는데 독일도 난리를 치는데 자, 어찌됐건 안전자산은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안전자산은 오르고 있어요. 안전자산 오르고 있고 영국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몇몇 채권. 이 얘기는 금리가 빠지고 있다고. 우리만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10년물. 독일은 7년물로 봅니다. 우리나라 10년물 볼 때 독일은 7년물. 그래서 보통 그때 DLS. 자, 은행들도 이러다 보니까 DLS.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죠. 다 이거 안전자산이 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금리가 플러스죠. 안전자산이 마이너스.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냐고요? 아니요. 경기는 채권이 다예요. 내일도 채권을 발행하니까 어느 정도 일정 물량 들어올리는 흐름이 RP를 사들여 주니까 일정 물량이 주식으로 들어오지만 결론적으로 채권이 마이너스가 나면 완전히 털고 도망갑니다. 자, 그래서 연준은 금융시장 혼란을 채권 매각이 거세지자 MBS와 국채를 매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미매각이 됐냐면요. 이렇게 해서 연준이 MBS를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하느니 이번에 MBS 여러분 안심자산대출을 은행이 3년 보유로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매각 은행도 안 사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월 지난 16일로 끝난 주간에만 연준은 680억 달러의 MBS를 사들여요. 채권을 사들인 거예요. 주식을 사들인 게 아닙니다. 나 매도세가 계속되자 지난주 1,830억째 MBS를 매입했습니다. 자, 매입을 안 하면요. MBS 채권 디폴트 가는 거죠. 집값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이 4주간 사들인 MBS보다 840억 달러가 더 많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채권이 코로나가 잡히고 되면 자, 긍정적인 콜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자, 신흥국이 더 먼저 붕괴가 되겠죠. 그러면 푸시. 그래도 비중은 양매수예요. 그거를 내일 당장 무너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다 느끼고 있죠. 지금 채권 움직임만 봐도 우리는 비중을 일단 잡고 가지만 당월이든 차월이든 그 차월이든 자, 요 시스템은 코로나가 딱 막아져서 더 이상 채권을 사들여야 될 이유가 없다. 근데 코로나가 딱 종식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빠져야 되는데 안전자산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때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준이 일정 기간 매수를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매수를 시스템의 붕괴다. 자, 붕괴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식의 평단을 낮추시면 안 되고 재무구조 좋은 종목, 재무구조 나쁜 종목은 지수 좋을 때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 MBA는 당국에 해지를 제공한 증권사에 규제상의 구제안을 마련해 주고서 촉구했다. 증권사에 일정 수준까지는 마진콜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려달라. 자, 이렇게 아니 단번에 지금 사들일 때 불안할 때 채권 팔고 나가죠. 자, 우리는 증시는 지금 개인들이 방어한 거예요. 외국인은 팔고 나가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콜인지 풋인지를 결론 지으면 안 되겠죠. 양쪽을 다 들고 있어야 됩니다. 헤지로는 지금은 헤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 양쪽을 갖고 있다 그러면
등락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비중을 한번 보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봐야 될 건 LP의 움직임 중에 5, 3 6이 조금 풀었어요. 자, 풋, 차월 6위가 등락이 안 나오면 차월 콜이 나오겠죠. 그리고 5, 3 5, 3 요것도 차월이에요. 5, 3 차월 콜이 풋이 오르지 않으면 요거 콜이 오르지 않으면 자 풋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EP53을 보죠. EP53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24일까지 풀고 수요일 안 풀다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에서 시장에 자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면 시장이 안 내놨을 때보다 내놨을 때 풋 가격이 떨어져요. 하지만 콜이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하락을 하면 자 어떻게 되죠? 얘 막콜이 없는 상태죠. 풋이 지난번 이때보다는 더 세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자 잡아놓고 지금은 제가 이 얘기를 딱 하면 필리니아님이 가지고 있는 선물에 대한 해지는요. 그 금액은 다가 아니어도 사실 다 더 넣었던 그 금액으로 콜 풋을 동시에 반절씩 잡으면 해지가 되죠. 콜을 잡거나 풋을 잡을 게 아니라 그 금액을 들어간 두 계약만큼을 콜 풋을 차월로 들어가면 합성 수익이 나오죠. 합성 수익이. 그래서 선물은 여러분이 선물이 숏을 쳤는데 지수가 올라가 버린다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자금을 반으로 더 들어가 있죠. 그러면 합성 수익이 나오는 거라 감싸는데 자 어느 정도 움직이면 선물을 해지를 걸겠지만 만기가 6월이에요. 6월인데 자 매번 저 선물 자금에 대해서는 그냥 해지가 차월이 등락을 하면 확 계좌를 다 빼버리셔야 됩니다. 자 옵션 못해요. 옵션은 투자된 자금이 없어요. ELW는 공급자가 최하 10억 이상을 한 상품상 요거 최하 10억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10억 이상.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 회수를 해야 되니까 어플 지워버려야지 돼요. 선물. 제가 선물 두렵다 그랬잖아요. 단지 ELW는 해지가 정확해요. 더 들어갔다. 만기가 다 돼가는데 더 들어갔다 그러면 콜이던 풋이던 풀이가 축소가 된다 그러면 자 50, 50을 하다가 더 들어갔어요. 더 늘릴 것 같아서 100만원 100만원을 더 이거만큼 위로 잡고 가는 거예요. 차월만큼. 등락이 안 나오면 이 등락이 요걸로 가는 거고요. 등락이 나오면 얘도 등락이고 얘도 등락이고 당연히 자 당월만 갖고 있으면 쪽박 아니면 대박. 자 차월만 갖고 있으면 당연히 다 같이 대박 아니면 수익이에요. 왜냐 등락이 나오지 않을 때는 차월이 당월을 감싸는 레버리지만큼 등락이 나오니까 자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르거나 떨어진다고 주무시다가 자꾸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지 마십시오. 양매수예요. 비중이. 단지 이제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실 때는 차월이 덜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차월이 덜 들어있어도 당월 자금을 다 넣어서 현금이 없을 경우에 또 LP가 53풋 지금 팔아나가는 걸 보세요. 53풋을 시장에 내놨어요. 내놨다. 자금 투입한 게 다 제대로 돌아갔다. 그러면 지금 53풋을 시작에 넣으니까 53풋 가격이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53풋을 시작 냈다는 건 자 53풋이 당월 풋이 완전히 깡난다. 자 근데 그러면 당월 콜이 움직이겠지만 약간 차월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차월을 더 많이 풀기 시작했던 건 등락이 나올 때는 많이 푼 게 더 올라가요. 그래서 비중 흐름으로만 딱 봐도 뭐 막 두려워할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비중이 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중을 잡을 때는 주식은 평단 낮추지 마십시오. 자, 절대로 낮추시면 안 돼요. 자, 당연히 망할 수 있습니다. 평단 일체 낮추시면 안 되고 그냥 재무구조 좋은 종목이면 그대로 두시고 그 이외의 종목은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자, 낮추지 마시고. 자, 지금 오늘 우리나라 마지막 채권 움직임을 보여드릴게요. 미국하고 현저히 틀린 상황. 물론 장외채권만 회사채 다 빼고, 자, 장외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회사채들이 자꾸 나오니까 보통 10시 40분까지 거래됩니다. 여기에 몇몇 채권들이, 자, 회사채들도 있어요. 국채도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전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권이 결단코 결단권 채권 움직임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한다. 즉 채권 가격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 디폴트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미국 채권도 가격이 0.6587 금리 가격이 쉽게 떨어지질 않아요. 자, 108달러를 지금도 미국 지수가 올라가는데 108달러를, 그러면 중요한 건 채권이죠, 채권. 자, 그래서 비중만 딱 맞추고 있으시면 충분히 나올 거예요. 네, MBS예요. 그때 그게 MBS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근데 이번에는 이게 마진콜 세도가 나온 게 MBS를 사들여 주니까 채권시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들여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을 낼 때 막 마진콜을, 그래서 더 사들여 주는데 그때보다 훨씬 지금 사들인 게 리먼 사태 때보다 840억 달러 더 많은 수준으로 사들여요. 이거를 못 막는 순간 디폴트가 나는 거죠. 네. 자, 더 많이 들어가면 괜찮고요. 40%만 돼도 감싸 않습니다. 더 많이 들어가도 괜찮고 40% 들어가도 감싸 않아요. 근데 기왕이면 현금이 있다 그러면 들어가셔야죠. 차월은 자, 매수해 놔야죠. 지난번에 차월 콜이 더 셌던 거 아시죠? 잡아놓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낮은 걸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낮은 걸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자, 한 1호 정도 콜 1호 있죠. 200 시장이 5% 이상 내놓은 200원대 이상에 내놓고, 네, 그쵸. 오전에 풋도 그냥 가격 대비 생각하지 마시고 하는데, 콜을, 자, 비중은 만약에 풋이 많으시다 그러면 차월 콜을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를, 자, 당월 콜, 당월 풋 있죠. 그리고 차월 콜, 차월 풋 있으면 이렇게 해지를 들어가야지 돼요. 해지를, 자, 해지를 요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비중을. 그래서 자금이 요 차월이 당월보다 40% 정도만 있으면 현금이 있다 그러면 더 들어가세요. 더.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월이 뜨지 않으면 차월이 뜹니다. 레버리지는 당월 뜨면 차월도 떠요. 즉 차월 자금은 지금, 근데 당월 뜰 때 차월도 안 뜰 때가 있어요. LP가 공급을 안 하면. 오늘 LP가 다 공급한 거 아시죠? 계속 LP는 공급을 해 나갔습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죠. 공급을 해 나가는 거. 이 과정으로는 풋도 차월 콜도 콜은 요게 괜찮습니다. 자,
자, 하물며 당월 콜까지도 공급을 해서 아까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0546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본격적인 건 요게 얘도 풀었습니다. 가격을 더 높게 준다는 거죠. 앞에 550 이런 게 풀리는 게 중요하지만 비중을 잡아야 될 거예요. 네, 10시 넘었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네, 내 가격 상태에서도 지금 내 가격이자 우리가 들어간 게. 자, 내 가격 상태에서 얼마나 풀었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내 가격이 지만 풋은 내 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폭락이 심화되지는 않아요. 내 가격일 때는. 근데 내 가격도 당연히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해지를 그러면 풋이 내 가격이다. 그럼 콜을 안 잡아도 되지만 콜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비중이. 자, 물량 좀 줄이신 다음에 광화문님 차월 늘리셨죠? 자, 비중이. 자,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미국이 오를지 떨어질지 그거 생각 하나도 하지 마세요. 단지 우리는 끝까지 이거는 기억할 거예요. 이거 하나만. 네. 미국 안전자산은 올라가고 있고 우리 안전자산은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 금리 대비죠. 미국 금리는 안전자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금리는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올라갔어요. 또 플러스 미국 금리는 빠지고 우리 금리는 올라가요. 채권은 우리는 좀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콜이랑 비중 정확하게 잡으시고 단지 차월은 매수해 놓는 게 더 좋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지만 해지는 내일 잡으실 때 콜인지 풋인지 백억님 너무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빨리 잡고 보는 거예요. 자, 양쪽을 차월은 다 잡고 보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등락이 나면 팔아나가겠습니다. 자, 지난달보다는 레버리지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